그 안엔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476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했던 선원들은 승객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했던 상황. 배가 침몰한 이후 구조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호 속에 갇혀버린 희생자 295명과 실종자 9명. 2017년 4월 11일 세월호는 다시 무트로 나왔지만 미수습자 5명과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진도 해역 깊은 바닷속 어딘가에 침몰해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남겨진 세월호의 깊은 상처들, 여전히 노랗게 일렁이는 그 아픔들은 과연 언제쯤 치유될 수 있을까요? 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어느덧 4번째 봄이 찾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4번째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세월호가 인양되는 모습을 봤고요. 또 희생자와 미수습자 304명의 장례식을 슬픈 마음으로 또 지켜봐야 했습니다. 네, 아직 세월호 참사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수습자 5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세월호에 대한 진실 규명 역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입니다. 네,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약속 잘 지켜질지 지켜보는 거 역시 우리의 몫일 겁니다. 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서 지난 주말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요. 세월호의 땅으로 기억되는 진도에 아주 특별한 아이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기억의 현장 속으로 지금 가보시죠. 또다시 4월. 그날의 봄으로부터 4년이 흘렀습니다. 사계절은 돌고 돌아 자꾸만 바뀌는데 오롯이 4년 전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거 목걸이에요. 아버님이 직접 만드시는 거.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 꼭 준비를 해서 하나씩 나눠주세요. 오늘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 손님 맞을 준비에 몸이 먼저 분주합니다. 지금 목포에서 일하고 계신 아버님들까지 오셔가지고. 그때 이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2대의 노란 버스. 유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손님은 봄바람처럼 싱그러운 아이들, 바로 광주 선운중학교 학생들입니다. 50여 명의 학생들은 이번 주말 달콤한 늦잠도 반납하고 재미있는 게임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설레는 꽃 구경도 다음으로 미뤄두기로 했죠. 대신 친구들과 함께 진도 구석구석을 걸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월호를 추모하기 위해서요. 걷기 위해 왔습니다. 왜 걸어요? 추모를 하기 위해서이죠. 유가족분들은 더 힘든데 이만큼 아이들에게 세월호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직은 학교와 집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 왔다는 사실에 마냥 신나는 모양입니다. 자, 일렬로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차. 그 사이 분주히 움직이는 경빈이 어머니. 그동안 전국을 누비고 다닌 덕분일까요? 자, 조금만 빨리 오세요. 걷는 것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너 엄마 거짓말하는 줄 알았지? 평발이거든요. 평발이에요? 그렇게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중간 목적지에 도착한 아이들. 다 왔어. 가장 먼저 아이들의 발길이 닿은 곳은 임회면 백동 무궁화동산에 마련된 기억의 숲. 세월호 참사 당시 그 정부에서 공식적인 잠수사 말고 저도 세월호 그 구조를 돕겠습니다라고 오신 민간 잠수사분들이 계셨어. 그분 중에 한 분이셔. 장난기, 웃음기 가득한 얼굴이 알 수 없는 무거운 표정으로 바뀌기까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여행 중.
기억의 벽에 새겨진 세월호와 잠든 희생자 304명의 이름. 그들을 사랑했던 이들의 간절한 그리움이 아이들 가슴에 깊이 스며듭니다. 마음이 좀 안 좋아. 같이 공감하고 슬픔을 나눌 수 있어서 의미 있다 생각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몰랐죠. 감히 짐작도 되지 않는 이별과 슬픔. 설마 안씨는 아니지? 안중국인데요. 자식을 가슴에 묻은 경빈이 어머니가 오히려 아이들과 선생님을 위로합니다. 엄마로서도 마음이 아프고 또 교사였으면 지금의 아이들을 들어올리시고 아직도 못 나오신 선생님이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몇 날을 기다리던 수학여행이 다시는 오지 못할 길이 될 줄 누가 짐작이나 했을까요? 그렇게 기억과 기다림의 노란 물결은 오늘도 일렁입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죠? 걸어온 거예요? 한 5km 정도 걸었어. 그렇지, 5km 정도 걸었어. 우리 1시간 만에 5km 걸어왔거든. 우와! 3km 조금 덜 남았대. 파이팅하고 가자. 네, 화이팅! 애들 보니까 우리 중학교 다닐 때 그 얼굴이 생각나네요. 벌써 4번의 봄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그날 그 시간에 멈춰 있는 곳. 세월호 가족이 목 놓아 아들, 딸의 이름을 불렀던 아픔과 탄식으로 가득했던 곳. 팽목항 분향소에 도착한 학생들은 이제 그날의 아픔과 마주합니다.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 희생자들의 영정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가슴에 들어오는 시간. 세월호에 오르지 않았더라면, 살아있었더라면 대학생이 돼 캠퍼스를 누리고 있을 형과 누나들. 순하고 착해서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보고 있어도 믿을 수 없는 현실. 그 아픔과 고통을 온전히 떠안아야 했던 유가족들의 얼굴을 보니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좋죠. 근데 애들 보는 건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아픈 것도 있고. 애들 보기가 제일 힘들어요. 어쨌든 아이들 와서 너무 좋고 아직도 기억해주는 학생들이 많다는 게 어쨌든 기분이 좋네요. 오늘을 위해 아이들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기타 연주에 맞춰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 이 작은 선물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길, 이 작은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길 바라며 노래로 슬픔을 나눠봅니다. 아픈 사건들을 보면 옆에서 공감하는 사람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준 것도, 아이들이 준비한 노래 선물도 모두 고맙기만 한 유가족들. 유가족들은 아이들의 가슴에 꼭 새겨주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그 길을 같이 걸은 거에 대해서 저희 아빠 그리고 엄마들은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고맙게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오늘 부부하고 집에 가셔서요, 엄마 아빠 한번 꼭 끌어안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들은 더 많이 사랑하고 살라며 아이들을 토닥여주고 힘내세요, 아버지. 아이들은 마음으로 유가족들의 아픔을 달래고 위로합니다. 편지를 보니까 어떠세요? 어른보다는 낫네요. 먹먹한데요, 그냥. 뭐라 말을 못하고 무슨 말 해야 될지. 유가족의 아픔이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더 아프다는 아이들. 물론 슬퍼하고 그렇게 했지만 너무 머릿속으로만 기억했다는 이런 반성도 되었고, 좀 더 마음으로 더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분들이 저희 엄마 아빠랑 나이 나이가 비슷하셔가지고 괜히 저희 가족들 생각나고 그래서 그 배가 눈앞에 있습니다. 수많은 아픔을 남긴 세월호. 다가가는 발걸음마다 질문이 남습니다. 왜 그렇게 누워있는지,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러나 세월호는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진실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세월호는 왜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할 수밖에 없었는지, 언제쯤 우린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좋아요. 다음에 또 와줬으면 좋겠고, 그냥 엄마 아빠들이 살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세월호의 진실이 인양되어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기를 이젠 아이들도 함께 소원합니다. 유가족들 분들을 직접 만나서 어떤 심정이신지, 어떤 일이 일어났고 실제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듣다 보니까 생생하고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실제로 TV에서 뉴스랑 보는 거랑은 확실히 많이 달라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유가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로는 잊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진실이 인양되는 그날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기다리고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사진 앞에 서 네, 사실 저도 뭐 고등학교까지 안산에서 쭉 나왔고요. 실제로 네. 저 세월호에 탑승하셨던 분들 중에 저의 은사님이 몇 분 또 계셨기 때문에 정말 남일 같지가 않은데요. 네. 유가족들이 말하는 건 정말 잊혀지지 않는 걸 바란다고 해요. 저희가 정말 잊지 않고 꼭 그날을 기억하고 함께 예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잊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아직도 세월호 타령을 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세월호에 탔던 누군가가 누구의 가족이었다면 그런 이야기는 좀 하기 힘들겠죠. 네, 맞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이 뭐 인양되는 그날까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꼭 함께 기억하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4주기 당일인 오늘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 그리고 인천 가족공원에서는요.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연결식과 추모식이 또 엄수되고요. 진도 실내체육관과 진도항 일원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린다고 하니까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라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인 오늘은 하루 종일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끼거나 서리가 내린 곳도 있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은 포근한 날씨 이어가겠는데요. 하지만 아침과 밤 기온의 차이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데다 미세먼지 농도가 오락가락하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엔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4월 중순이 됐는데 이제 봄이 완전 찾아왔어요. 네. 봄 맞아서 집안 분위기 좀 바꿔보고 싶다 이런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박희원 아나운서는 뭐 집안 봄 분위기로 바꾸는 방법 뭐 있으세요? 제가 사실 뭐 인테리어에 소질 있고 그런 편은 아니어가지고요. 그렇죠. 그냥 보통 저는 요즘에 꽃을 사서 매일 생활을 꽃꽂이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네. 집안에 봄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청소나 좀 잘하고 살아야 되는 생각이 드는데 잘 쓸고 설거지도 밀리지 않고 잘하는 게 냄새 안 나고 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용선 아나운서처럼 청소를 해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이 집안 분위기 제대로 화사하게 바꿔볼까 고민하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은 싱그러운 봄을 집안으로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칙칙했던 집안의 분위기를 업시킬 수 있는 이것! 눈치채셨나요?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와, 여기 오니까 굉장히 파릇파릇하고 봄의 기운이 물씬 느껴집니다. 아, 역시 봄의 비밀을 찾아오는 데는 여기 화원만한 곳이 없겠죠.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겨우내 칙칙했던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화분을 찾아서 왔거든요. 네. 어떤 화분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약간 색깔의 꽃이 보이실 텐데 페라고늄이라고 부르는 꽃이에요. 아, 페라고늄이요? 예, 페라고늄. 페라고늄이요? 네네네. 그런데 꽃이잖아요. 네네. 사실 그냥 풀들은 기르기가 쉬울 것 같은데 꽃이라서 좀 키우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린 거예요. 에? 꽃인데요? 네, 아무래도 한 번 샀는데 계속 꽃이 계속 가면 좋잖아요. 페라고늄은 기온이랑 습도가 맞았을 때는 1년 내내 꽃이 개화하는 꽃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제라늄과에 속해서 살짝 흔들면 향도 같이 나요. 아, 그래요? 그럼 네. 살짝 흔들어 볼까요? 네. 향이 나시나요? 아, 싱그러운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집에서 화분을 기르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꽃이 있고 또 없고 차이가 있는데 꽃이 있는 화분을 관리하는 방법은 일단 대부분 해를 많이 보는 게 좋아요. 실내에서 잘 크는 햇빛이 들지 않아도 잘 크는 꽃 화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페라고늄과 같은 경우는 5일에서 한 번 정도? 네. 그리고 또 아마 집에서 많이 기르시는 햇빛트리나 녹보수 같은 경우는 예쁘게 이제 인테리어 하려고 가져가셨는데 죽이시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내라고 할지라도 이런 형광등이 좀 많이 있고 밝은 곳이어야 잘 자라고, 그 다음에 역시 과습으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15일 전후로 물을 주시되 항상 속 끝까지 말랐는지 손으로 꼭 체크를 하시고
주셔야 항상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금전수는 또 물주기가 좀 간편하기도 해서 그렇게 까다롭진 않지만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 30일 전후로 물을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화분은 빛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 과습만 방지해 주시면 거의 죽이시진 않을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 꽃기린이라는 꽃이에요. 지금 귀여운 꽃과는 다르게 이제 안쪽에 보시면 가시가 보이시죠? 그러게요. 가시가 아주 뾰족뾰족하게 나 있어요. 이거 따갑나? 따끔해요. 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페라고늄처럼 한 1년에 이제 기온만 맞으면 똑같이 꽃이 계속 개화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고 다른 꽃보다는 추위에 조금 더 강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꽃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레이로 물을 팍팍 주면은 이제 사람이 얼굴에 수분 충전 이렇게 팍팍 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막 잘 자라지 않을까요? 얼굴은 그런데 꽃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네, 꽃에 이제 스프레이로 이제 조금 너무 건조함을 방지하거나 아니면 잎을 닦아주기 위해서 관엽식물에 스프레이를 뿌려서 잎을 닦아줄 수는 있어도 꽃에 물을 직접적으로 주시는 건 꽃잎이 다 떨어지고 썩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 꽃은 이름이 뭐예요? 이 꽃은 칼란디바라고 부르고요. 가랑코에과에 속하는 꽃이고 지금 이전 꽃과는 다르게 봄, 가을 두 번 1년에 개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색상이 다른 꽃보다는 좀 다양하게 나오니까 실내를 장식하시기엔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저는 이 꽃들 보면서 한 종류인 줄 몰랐어요. 왜냐면 꽃 색깔이 달라서. 네네. 그런데 이 식물은 이렇게 먼지가 좀 묻어있는데 좀 닦아놓으시지. 이건 먼지가 아니라 이 고무나무 특성 중에 하나예요. 요새 공기정화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지금 이 보이시면 흰색 분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건 저희가 지금 닦아도 다시 올라오는 특성 중에 하나인데 이런 약간 끈끈한 그런 것들이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기능이 있어서 요새 공기정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식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키우기 쉬워요? 고무나무는 다른 관엽식물에 비해서 관리하기가 편한 축에 속하고요. 그리고 고무나무 안에서도 벵갈 고무나무, 떡갈 고무나무 여러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선택하실 수도 있고 관리도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평소에 정말 꽝손이거든요. 그래서 식물을 기르면 금방 세상을 떠나고야 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꽝손도 쉽게 기를 수 있는 식물이 있을까요? 네, 그런 식물이 당연히 준비되어 있죠. 앞쪽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이 식물인데 약간 대파같이 생겼는데요? 근데 수영이 좀 독특하죠. 관리가 정말 편한 식물 중에 1위로 꼽히는 스토키라는 식물이에요. 스토키는 공기정화로도 유명하지만 물주기가 한 달에서 한 달이나 50일에 한 번 주면 되는 정도로 아주 간편한 식물 중에 속해요. 여기 있는 다육식물들은 모양이 굉장히 다양해요. 약간 장미꽃 같은 모양도 있고. 그러면 다육식물들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아요? 다육식물은 아까 말씀드린 스토키와 마찬가지로 물주기가 굉장히 간편한데요. 20일에서 30일에 한 번 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예전에 다육식물을 친구한테 선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이파리들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 하나 두 개씩 떨어지더니 대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럴 때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때 환경이 빛이 많이 들지 않거나 그런 환경이셨나요? 네, 그때 고시원 살았어요, 제가. 그렇다면 그러니까 반음지 식물이라 할지라도 해가 너무 들지 않는 그런 곳은 거의 모든 식물이 자라긴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형광등이라도 불빛이 환하게 지금처럼 비쳐 있어야지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어요. 이제 봄이 됐잖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은 각각 집집마다 누렇게 이파리가 보이는 그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 식물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때 팁을 좀 드리자면 일단 영양분이 부족하실 때는 요새 물에 한 1.5리터 정도의 한 병에 이 컵으로 한 2컵 정도 넣어서 희석을 시켜서 물을 화초에 주실 때 동시에 영양분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든 영양제를 주시거나 아니면 흙 위에
이렇게 뿌려놓고 이 알갱이가 물을 줄 때 녹아서 스며들어서 영양분을 흡수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영양제들이 나와 있으니까 편하신 제품을 골라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화초에 벌레가 생겼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아도 이제 잎이 타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반점이 생기는 그런 균이 생겼을 때는 이제 원인에 맞게 살균제나 살충제를 이렇게 해주시면 스프레이로 잎사귀에 뿌려주시면 더 잘 관리하실 수 있어요. 네, 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전국시대에도 참 식물 관련된 아이템, 봄철 분위기 바꾸는 용도로 참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식물 키우는 방법 배워봤는데 사실 네. 저는 뭐 동물이랑은 친한데 집에는 뭐 꽃까진 괜찮은데 이렇게 화분에 들여다 놓으면 제 손만 타면 금방 또 시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방금 소개받은 다육이에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습니다. 여기 앞에 세트가 좀 호황한 것 같은데 뭐 네. 잘 키워서 놔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열심히 한번 키워올 텐데 이용선 아나운서는 혹시 보면서 어떤 식물 키워보고 싶었어요? 사실 저도 비슷해요. 아. 잘 못 키우는데 네. 선인장은 알아서 잘 크잖아요. 그쵸. 선인장을 쑥쑥 자라게 선인장을 한번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 식물 하나 집안에 두셔서요. 화사한 봄 기운 제대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포항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뭐 봄철에 입맛 없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우리 이용선 아나운서는 어떤가요? 저는 이제 우리 지역에 내려오고 난 이후에 그 봄나물에 대한 매력을 너무 많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좋죠. 대표적인 그 방풍나물인데 그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봄을 좀 제대로 느끼고 있는 게 봄나물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봄나물로 건강을 보호하긴 하지만요. 우리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몸 면역력이 떨어지기가 쉽죠. 그렇죠.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봄철을 맞아서 준비해봤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00세 시대. 건강에 대한 무수히 많은 정보의 바닷속에서 참과 거짓을 가린다. 동서양의 조화로운 건강 지침서 동서보감. 오늘의 주제는 봄철 건강관리편.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회사에 나와 업무를 시작하는 김그래 씨. 파이팅을 외치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지만 봄바람에 마음이 뒤숭숭. 도통 일이 손에 잡히지 않나 봐요. 계속 딴짓 중이네요. 그래 씨, 네. 점심 먹으러 갈까요? 밥? 아우 좋죠. 점심? 밖에서? 밖에서요? 오케이 알겠어요. 밖에. 가시죠. 밖에서? 왜 하필 밖이야 또. 진짜. 왜 이렇게 하나? 전화를 해봐야 되나? 많이 기다렸죠. 죄송합니다. 그래씨 안경 써요? 아니요. 나온다고 빌렸어요. 아니 왜요? 요즘 꽃가루가 엄청 심하잖아요. 꽃가루 때문에 눈이 굉장히 간지러워요. 간지러워. 그렇다고 꽃가루 알레르기랑 안경이랑 전혀 상관없는데? 그래도 이게 쫙 들어오면 이렇게 딱 막아줄 수 있잖아요. 선글라스는 그럼 왜 껴요? 딱딱 가루를 막아줘야 돼요. 안경 쓴다고 도움 안 돼요. 아니에요. 진짜요? 그래요? 물어볼까요? 물어봐요. 물어봐요? 알겠습니다. 동서보감 가르쳐주세요. 어색하게 물어봤지만 확실하게 대답해주는 건강 동서보감. 과연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 예방에 안경이 도움이 될까요? 렌즈보다는 안경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렌즈는 아무래도 이물질이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안경을 쓰시는 게 더 좋고요. 내 몸 상태가 건강하다면 알러지 항원에 노출이 되더라도 또 그런 병에 반응이 적은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는 게 좋고요. 또 수분을 많이 섭취하시는 것도 좋고요. 세안이나 손 씻기, 또 양치질 이런 것들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꽃가루 알러지를 예방하는데 안경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손에 묻은 꽃가루나 알레르기 물질을 자꾸 눈에 비비는 경우에 눈 주변에 알레르기성 눈꺼 풀염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경을 쓰신 분들은 습관적으로 눈을 비비는 경우가 좀 적기 때문에 다소 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 아래 꽃들이 예쁜 꽃망울을 터뜨리는 이 계절.
우리 김그래 씨도 봄이 찾아왔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중이랍니다. 환절기라서 그런지 참 건조하고 나른하네. 건조해. 봄철 건조해지는 피부엔 이 가습기만한 게 없다고 믿는 김그래 씨. 이 느낌이야. 너무 좋아. I love 가습. 근데 가습기 사용이 너무 잦은 것 같은데. 그래 씨 어디 아파요? 네? 땀은 왜 이렇게 흘려요? 무슨 땀이에요. 수분이지 수분. 너무 건조해서. 가습기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수분 더 뺏어간대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촉촉한데. 피부 건조증이랑 가습기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닌데. 물어볼까요? 물어봐요. 물어볼까요? 물어봐. 물어보자. 동서보가 가르쳐주세요. 봄이 오게 되면 겨울철에 비해서 습도와 생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피부 건조증과 같은 겨울철 피부 질환은 다소 호전됩니다. 하지만 이제 봄철에 겨울과 같이 가습기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 지나치게 올라간 실내 습도로 인해서 대표적인 알레르기 원인 물질인 진먼지, 진드기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고 따라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내 환기를 자주 시키고 또 카페트나 침구류 등을 잘 세탁해서 생활 주변에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봄철에는 보통 기온이 상승하고 또 대기가 건조해지고 또 습도가 낮아지면서 여러 가지 피부 질환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보통 가습기나 집안에 빨래를 널어 놓는 것들이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 안의 수분을 지켜내 주는 것인데요. 또 물을 많이 마신다거나 또는 샤워 같은 거 하고 나서 보습을 철저하게 해주신다거나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가습기를 튼다거나 하는 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그래 씨 외근 갔다가 아직도 안 왔네. 무슨 계속 넣네. 이 소고기만. 저기 살금살금 들어오는 사람 김그래 씨 맞죠? 헐. 누구세요? 아유 과장님, 죄송합니다. 김그래입니다. 김그래. 김그래 씨 복장이 이게 뭐예요? 요즘 진짜 봄철 황사의 미세먼지에 피부에 닿으면 안 좋아요. 제 피부가 얼마나 소중한데. 응? 아니 그게 왜 미세먼지 때문이에요? 매일 술 마시고 건강 관리 안 해서 그렇지. 아토피랑 미세먼지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에헤 무슨 소리. 관리해야 돼요. 얼마나 안 좋은데요. 아니야. 물어볼까요 그럼? 물어봐요. 물어봅시다. 동서보가.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보통 유전적인 요인이라든가 또 환경적인 요인, 또 유기화합물, 그리고 또 인스턴트 음식이라든가 화학조미료 이런 것들이 그 원인이 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대신 봄철에는 얼굴이나 몸에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요. 또 외부에서 미세먼지나 황사 등이 모공을 막기 때문에 어떤 피부 질환이든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은 됩니다. 보통 클렌징을 하실 때는 헹구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헹구는 걸 잘 해주셔야 모공 안에 막혀있던 찌꺼기들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거든요. 아토피 피부염은 근본적으로 약해진 피부 장벽과 또 그로 인해서 예민해진 면역세포가 원인이 되는데요. 미세먼지와 황사의 다양한 자극물질이 약해진 피부 장벽을 통해서 쉽게 침투하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과 자극 접촉 피부염이 생길 수 있고 또 이 경우에는 가려움으로 또 긁은 자리에 미세먼지들이 붙어서 2차 감염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외출 후에는 반드시 저자극 세안제 및 미온수로 세안을 한 뒤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어서 취약해진 피부 장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침내 동서양의 피부관리 비법을 터득한 김그래. 그의 피부에도 봄날은 왔을까요? 탄력이. 어휴 김그래 씨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요새? 나봉.
얼굴에 뭐 하셨죠? 얼굴 왜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먹은 만큼 피부에 보습을 주었지요. 이팅!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동서호감으로 물어봐주세요. 건강에 대한 궁금증, 여러분들도 동서보감에 물어보세요. 네, 잘 배우셨죠? 저도 하나하나 실천해봐서 피부미인, 건강미인으로 좀 거듭나야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저도 피부가 건조해서 참 걱정이었는데요. 문제는 그 걱정에 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바르거든요. 저는 그냥 스킨 정도만 발랐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뭐 피부가 건조하면은 가습기보다는 물과 보습제로 관리하는 것 오늘 제대로 배웠습니다. 저도 사실 방송 끝나고 너무 피곤해서 집에 그냥 침대에 세수 안 하고 잔 적이 좀 있는데요. 어김없이 그 다음날 뾰루지가 생기더라고요. 네. 이게 바로 다 제 게으름 때문이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더 이 세안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또 요즘 환절기다 보니까 피로감 쌓인다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이럴 때 보약, 잠이 보약이라고 합니다. 밤에 잠자리를 설치셨다면 낮에 낮잠을 자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배고프면 잠이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봄철에 또 잠도 좋지만요. 봄의 보약은 뭐니 해도 음식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건강 챙겨야 해요. 봄뿐만 아니라 사계절이 보약이시잖아요. 맞아요. 자, 울산에 계신 분들은 어떤 음식으로 건강을 챙기실까요? 울산의 이색 요리들 함께 맛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울트라의 울트라걸 유혜정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봄날이 되면서 제 마음이 정말 생숭한 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입맛은 또 어떡해요. 이것도 먹고 싶고 또 저것도 먹고 싶고 막 식욕이 왕성해지는데 그냥 뻔한 음식 말고 뭔가 이색적인 음식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또 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색적인 조합의 음식의 현장 속으로 출발해 보시죠. 출발! 치킨과 맥주, 짜장에 짬뽕, 노노노. 식상하기만 한 조합은 이제 그만. 음식 조합의 편견을 깨뜨려줄 환상의 짝꿍들 만나보시죠. 피자는요?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맛이 너무 달라서? 내가 살면서 이런 음식은 정말 안 어울릴 것 같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어울렸다라는 음식의 조합 있으세요? 피자에 소주? 피자에 소주. 점심 식사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럼 제가 추천 하나 해볼게요. 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갈비찜에 파스타 어떠세요? 둘의 조합.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갈비찜에 파스타가 안 어울리지 않나요? 그럼 가장 좋아하는 음식? 가장 좋아하는 거 떡볶이? 그럼 떡볶이랑 가장 안 어울릴 것 같은 거는요? 뭐 피자나 뭐 햄버거나 이런 거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럼 피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짬뽕이랑 피자는 어울릴 것 같으세요? 안 어울릴 것 같으세요?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짬뽕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 하나, 뜨겁게 달궈진 불판. 둘, 신선한 해산물. 마지막 화려한 불쇼까지. 이 삼합이 모이면 얼큰한 짬뽕이 완성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달달하고 짭짤한 치즈를 아낌없이 듬뿍 뿌려준 뒤 이 고온의 오븐에 넣어주면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볼 수 있답니다. 우와, 파이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와. 네, 반갑습니다. 근데 사장님 여기가 네. 중국집이에요? 피자집이에요? 글쎄요, 중국집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피자집이라고 하기도 애매해. 그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중국집이면 어떻고 피자집이면 어때요? 중요한 건 하나, 피자와 짬뽕을 동시에 먹고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치즈가 아낌없이 들어간 피자와 얼큰한 불맛이 매력인 짬뽕의 조합, 그 맛 궁금하시죠? 혜정씨가 제대로 된 맛 전달해준다는데요. 피자에다가 저만의 팁이에요. 국물에 적신 면을 이렇게 쫙 올려서 이 느끼한 그 피자의 맛을 이 얼큰한 짬뽕이 딱 잡아주고 거기다가 마늘향이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되게 알싸한 맛까지 감돌아요.
가게를 들어서자마자 눈길을 끌어당긴 것은 마당에서부터 풍기는 로맨틱한 분위기인데요. 조금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많네요. 지금 가장 예쁜 자리에 앉으셨어요. 커튼 탁 있고. 이 가게 분위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게 너무 이쁘게 만들어서 요즘 SNS 이렇게 사진 많이 찍어 올리는데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하나 뭐 찍었었어요? 네, 저 많이 찍었죠. 인생샷. 인생샷 건지셨어요? 네, 부드럽고 고기가 맛있고 소스가 좀 다른 집보다 좀 더 맛있는 것 같고 일단 밥을 마지막에 볶아주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고기도 고기인데 마지막에 소스에 볶아 먹는 밥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손님들의 극찬이 끊이질 않는 두 번째 주인공. 연하고 부드러운 육질과 언뜻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갈비찜 소스가 풍기는 포스 심상치 않은데요. 맛있겠다. 근데 사장님 갈비찜 치고는 약간 전골처럼 이렇게 국물이 좀 많은데 왜 이렇게 국물이 많은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고기를 드신 다음에 또 다른 메뉴를 또 추가로 드리거든요. 그 추가 메뉴가 또 파스타를 저희가 이 국물에 같이 넣어서 만들어 드리거든요. 갈비찜에 파스타요? 네. 아니 갈비찜에 파스타를 넣어 먹는 이 새로운 조합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갈비찜을 맛있게 먹고 넉넉하게 남아있는 매콤한 소스에 체다 치즈, 파스타면, 토마토 소스를 넣고 잘 버무려 줍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의 치즈로는 만족할 수 없다. 잘 늘어날 수 있게 녹여준 모짜렐라 치즈와 향이 깊은 파마산 치즈로 화려하게 마무리. 어떠세요? 이 매콤한 소스 그리고 파스타면 치즈의 조합? 맛있겠다. 저 치즈 많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스 그리고 파스타 치즈의 세 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면을 돌돌돌 말아 한 입 가득 먹으면 순간 혜정씨 어때요? 일단 딱 먹었을 때는 그 토마토 향과 함께 끝맛이 얼큰한 요 갈비찜의 매운 육수가 쫙 들어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태리로 왔다가 한국이 와요. 그러다가 또 치즈에 이태리로 왔다가 또 갈비찜에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음식을 제가 하나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별명 하나 지어주고 싶어요. 네, 지어주세요. 노래나 혹시 이런 건데 자 손을 들어주세요. 아, 갑자기.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맞나요? 쑥스러우신가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한국과 이태리가 만났는데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겠습니까?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네,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이 또 밤하면 야식이 땡기잖아요. 야식하면 치킨이죠. 이 치킨과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이색 음식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거든요.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가보실게요. 야식계의 왕좌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치느님. 이 치느님에게 새로운 보좌관이 생겼다는데요.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비빔면. 매콤한 양념을 무기로 치느님을 든든하게 지키는데요. 치킨과 비빔면의 환상궁합 만나보시죠. 와, 사장님 정말 제 눈앞에 보고 있는 게 국수랑 치킨이잖아요. 맞아요. 예. 아니 어떻게 이런 조합을 생각하셨어요? 갈비와 고기 뭐 이걸 먹을 때 나중에 냉면 먹듯이 그렇게 뭐 느끼한 거하고 먹으면 괜찮다 싶어서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소면으로 나갔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제가 오픈할 때는 이게 아무래도 보통 전부 다 소면이었으니까. 근데 우리 집은 술집이고 닭 같은 경우는 오래 놔두고 먹어야 되니까 좀 덜 퍼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소면보다 면이 굵은 중면은 시간이 지나도 본래의 탱탱함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치킨과 아주 잘 어울리죠. 딱 달달한 치킨이랑 비빔국수를 딱 먹으면 조합이 느끼하지도 않고 되게 잘 어울려요. 네. 저희 남편인데 남편분 오늘 처음 왔는데 되게 맛있다고 자기 스타일이라고. 지금 이런 비빔국수랑 치킨의 조합은 처음 아니세요? 네, 처음이죠.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맛있겠나 뭐 했는데. 그랬는데.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평범한 편견을 바꿔준 새로운 조합의 음식들을 만나봤습니다. 피자와 짬뽕, 갈비찜과 파스타, 치킨과 비빔면. 이게 꼭 답은 아니지만 나의 상상력, 나의 입맛이 만들어내는 이색 조합 음식,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사실 제가 파스타를 한 그릇밖에 못 먹거든요. 의외네요. 네, 근데 이 갈비찜은 제가 또 몇 그릇은 먹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 갈비찜과 파스타 함께 먹으면 제가 못 먹는 이 한 그릇밖에 못 먹는 파스타도 한 3그릇은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대단하네요. 네.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뭐 피자, 짬뽕, 말씀하신 것처럼 갈비찜과 파스타, 마지막에 치킨에 비빔면까지 정말 상상 그 이상의 조합이었는데요. 네. 사실 저는 그 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밤에 꼭 생각나는 게 치킨. 어제 또 생각나셨다고 하셨잖아요. 어제 안 그래도 저도 치킨 먹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비빔면과 치킨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겠어요. 비빔면과 치킨 야식의 완전 황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탄생시켰는데요. 우리도 한번 집에서 한번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광양시민합창단에서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에 참여할 60명의 단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광양시 중마자치센터에서 진행 중이고요. 연습은 중마동 자치센터 201호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평소 음악에 관심이 있는 광양 시민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하셔서요, 즐거운 여가 활동으로 삶의 활력을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수시에서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녹색 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1회 기후보호주간을 맞아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요, 전라선 예철길 시민걷기, 지구의 날 기념식, 시민체험 부스, 환경그림 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여수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기후보호주간 행사는요, 이번 주 목요일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열리는데요. 예수옛 미평역 미평공원에서 열립니다. 네, 프로그램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요, 여수시나 여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역경제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순천 사랑 상품권 판매 및 사용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네, 어디서 구매할 수 있을까요? 지역 농협, 축협 등 총 48개 점포에서 판매와 환전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또 가맹점으로 가입된 순천 지역 내 5,300여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품권 전체 금액의 절반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 나머지는 상품권이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요.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현금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또 현금으로 구매했을 때 혜택이 있습니다. 현금 구매 시 월간 50만 원,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상품권 금액의 2%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또 가맹점의 입장에선 카드 결제 수수료를 또 절감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역사랑 실천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018) 청소년 어울림 마당이 4월부터 11월 사이에 여수시 5개 장소에서 펼쳐집니다. 네, 거북선 공원, 진남상가, 흥국상가, 이순신 광장, 화양면 일대에서 펼쳐지는 청소년 어울림 마당에는요, 관내 청소년들의 참여로 총 13회에 걸쳐서 이뤄진다고 합니다. 아나바다 나눔장터, 보보술래, 체험부스 운영 등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월요일 생방송 전국시대 여기까지입니다. 4월 16일 4년 전 오늘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